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3대 증시 다 올랐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올라서서 저는 당연히 삼성전자도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초반에는 좋았죠. 잘 나가다가 점점 힘이 빠지더니 하필 100원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100원 전자라고 그렇게 놀림을 받고 있는데 아니 빠져도 하필 또 100원이 빠지네요. 다행히도 우리 구독자님들은 확신을 가지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아마 뭐 그렇게 큰 타격이 없으셨겠지만 좀 확신이 부족하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실망을 하셨을 겁니다. 또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주가가 오르는 게 좋지 떨어지는 게 좋진 않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저도 오늘 같은 날은 살짝 좀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대접받을 삼성전자가 아닌데 끝에서 이렇게 빠지는 걸 보니까 좀 속상하더라고요. 자, 하지만 굳이 실드를 치자면 삼성전자만 빠진 것은 아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도 삼성전자와 동일한 양상을 보였고, 시총 상위 15개 기업 중에서 단 4종목만 제외하고 거의 다 빠졌습니다. 네이버도 1.1% 빠졌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3.2%, 카카오 2%, 카카오페이는 3% 빠졌습니다. 2차 전지주인 LG화학과 삼성 SDI도 각각 하락을 했죠.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만 욕할 것은 아니지만 미국 주식 기반의 ETF들을 보면 오늘 전반적으로 거의 상승을 했거든요. 사실상 지금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오미크론 변종만 해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모든 나라가 똑같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미국에서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전 세계가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은 잘 나가는데 왜 국내 주식만 이렇게 힘을 못 쓰냐? 이 부분에서 바로 우리가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국내 주식이 구리다고 욕을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거든요. 정말 냉정하게 단기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도 미국 주식이 한국 주식에 비해서 계속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에도 필수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정보도 제한적이었고 미국 주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진입장벽이 좀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주린이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초보라도 누구나 쉽게 미국 주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만 해도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거든요. 제가 해외 주식형 ETF를 시가총액이 높은 순으로 나열을 해봤는데 저만 해도 상위 15개 종목 중에서 4종목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노후를 대비해서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해외 직투나 개별 종목을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ETF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저는 국내 주식형 ETF보다는 미국 주식 기반의 ETF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수익률이 훨씬 좋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타이거 미국테크 탑 10만 해도 오늘 국내 증시가 빠졌는데도 1.3%가 올랐고 3개월 수익률이 6.7%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오늘 0.5%가 올랐고 3개월 수익률이 15.8%.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는 0.27% 올랐고 3개월 수익률이 1.3%입니다.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최소한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도 오늘 1.3% 올랐고 3개월 수익률이 4.7%.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인정하긴 싫지만 우리가 투자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삼성전자와 방금 보셨던 4종목 수익률 비교를 해봤는데 이 중에는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ETF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비교는 못하고요. 대략 4월 정도부터 비교를 해봤습니다.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ETF가 타이거 미국테크 탑10 28.9%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이 27.5%, 미국 나스닥 100이 24%, 미국 팡플러스가 6.3%,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8.6%로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너무나도 속상하지만 이게 팩트입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삼성전자 투자에 실패한 거냐? 당연히 아니죠. 그렇다면 제가 이런 영상을 올리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올해 1월에 최고점을 찍고 나서 거의 10개월 동안
계속 조정을 받아왔고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1월까지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만 이렇게 조정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미국 기업인 마이크론, 그리고 대만의 TSMC, 심지어 그 잘 나가는 테슬라조차도 올해 내내 조정을 많이 받다가 막판에 좀 크게 튀어 올랐습니다. 테슬라도 고점 대비 거의 30% 이상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200달러 돌파하고 나서 또다시 20% 정도 지금 조정을 크게 받은 상태고요. 아무리 잘 나가는 미국 기업도 당연히 조정은 크게 받을 수 있고 오랫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너무 소수 종목에만 집중 투자하게 되면 조정이 길어졌을 때 굉장히 지루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확신이 부족한 분들은 대부분 이 시기에 떨어져 나가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주 심플합니다. 삼성전자 너무 좋지만 삼성전자 하나에만 기대기에는 미국의 좋은 종목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투자하기 어렵다면 모를까. 초보분들도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는 지금 시대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안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손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객관적인 수익률을 봐도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앞서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하나에만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좋은 종목에 함께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삼성전자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반도체 전망을 밝게 보고 투자를 하실 텐데 이 반도체도 종류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크게 나누면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섹터별로 나누면 뭐 차량용 반도체, 모바일 AP, CPU, GPU, 반도체 장비나 소재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에 굉장히 많이 편중이 되어 있고 미래를 위해서 파운드리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삼성전자는 잠재 능력이 매우 뛰어나고 앞으로 주가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나에만 투자하기에는 좋은 반도체 기업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안에는 그 잘 나가고 있는 엔비디아도 있고요. AMD도 있고 퀄컴, ASML, 심지어 파운드리 세계 최강자인 TSMC도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인수를 고려하고 있는 NXP 반도체도 있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있습니다. 또 비메모리 반도체 끝판왕인 인텔도 있고요. 정말 세계에서 난다긴다는 기업들은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안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총 30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와는 달리 비메모리 반도체는 가격 변동성도 크지 않고 꽤나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특성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익률을 봐도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더 앞섭니다. 물론 언젠가는 삼성전자가 역전시킬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과거를 보면 필라델피아가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얼핏 봐도 장점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반도체를 좋아하는 분들이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되는 섹터입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을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기술주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술주 하면 나스닥을 또 빼놓을 수 없고 나스닥 중에서도 특히나 잘 나가는 상위 100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게 바로 미국 나스닥 100입니다. 물론 100% 다 기술주는 아니지만 기술주 비중이 거의 뭐 6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기술주에만 집중 투자하는 게 싫다면 미국 테크 탑10 같은 훌륭한 대안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 10개에 집중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나도 든든하죠. 삼성전자는 쓰레기니까 다 팔고 무조건 미국 주식 해야 된다. 절대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삼성전자는 그 나름대로 장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기업이지만 너무 비중이 높으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 주식과 비교를 많이 당하는데 해결책 간단합니다. 미국 주식에 같이 투자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쉬운 해결책이 있는데 미국 주식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삼성전자만 고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저것 다 비교해보고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는 삼성전자가 미국 주식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해서 투자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의외로 미국 주식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안타까워서 미국 주식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판단이 여러분 각자가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제가 삼성전자에 몰빵도 해봤고 미국 주식과 분산 투자를 해봤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미국 주식과 함께 투자할 때가 훨씬 더 수익률이나 안정성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오랫동안 제 영상을 봐왔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미국 주식 수익률 공개도 여러 번 했습니다. 거의 2년 가까이 제가 미국 주식을 해온 것 같은데 확실히 수익률이나 안정성이 있어서 국내 주식과는 비교 불가입니다. 월등히 우위에 있고 그나마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최고의 주식이지만 역시 최근 2년 퍼포먼스를 봤을 때 미국 주식보다는 못한 게 사실입니다. 제가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는데도 삼성전자를 약간 좀 씹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구독 취소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좀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선택권을 더 넓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미국 주식 분명히 국내 주식보다 월등히 우월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매우 높은 확률로 국내 주식보다 월등하게 수익률이 높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특히 아직까지 한 번도 미국 주식을 해보지 않으신 초보분들 한 번쯤은 정말 곰곰하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판단은 어디까지나 본인 몫이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투자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